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최종 서명하며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한 물가를 다잡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호재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법안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이 우리나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은 생산지에 관계없이 매년 자동차 회사당 20만 대의 전기차까지는 대당 7,500달러의 신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미국 정부는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북미에서 조립이 완료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를 쓴 전기차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배터리의 주원료가 되는 광물의 40%가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미국은 반도체 종주국의 위치를 강화하고 우호국과 전기차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 자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자 한다며 멕시코와 전기차 핵심 부품 조립 및 공급 기반을 구축해 전기차 산업에서 대중국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자동차 업계와 정부가 미래차 육성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도 제의했는데요. 미래차 산업에서의 대경쟁이 2026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긴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기차 핵심 광물 수입선을 다변화할 경우 원가 상승으로 인해 전기차 가격 상승과 정부의 보조금 지급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미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고 있으면서 핵심 광물 생산국인 호주, 칠레, 인도네시아와 광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기업과 기술 자본, 재판 협력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 기업의 전략과 산업 동향을 분석해 세부적인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미국과의 협력이 중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RCEP에서 중국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60여 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지표면이 72도까지 상승하고 기온은 44도까지 치솟는 등 1961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길고도 강력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전력난에 당국이 자동차 배터리, 스마트 기기 생산 공장을 포함한 산업시설 가동을 중단하는 등 세계 공급망을 흔드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쓰촨성 공장이 가동 중단되어 6일간 모든 산업시설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하는 계획 정전을 실시 중인데 사무실과 가정용 에어컨 사용량 급증의 가뭄까지 겹치면서 수력발전소의 전력 공급량이 달리는 탓입니다. 쓰촨성의 기업 16,500곳이 사실상 강제 휴업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쓰촨성이 전기를 끊으면서 중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공급망 시장에도 타격을 안길 전망인데 애플사의 애플워치 아이패드 생산업체인 폭스콘의 청두 공장, 중국 최대 액정 패널 생산업체인 경동 방과기 집단의 공장이 당장 가동을 멈췄고 일본의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계획 정전이 장기화하면 전 세계 스마트폰과 PC 납품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도 먹구름이 꼈는데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중국 CATL의 공장이 쓰촨성 청두시에 있습니다. 쓰촨성은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전해에게 원료인 리튬의 생산 거점이기도 한데 쓰촨성의 리튬 연간 생산 능력은 27만 4천 톤으로 중국 전체 생산량의 29%를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반면 한국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에서 생산 시설을 이미 지었거나 지을 예정인 만큼 반사이익을 볼 전망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 또한 미국 내 제조분에 한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중국의 의존도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의 전기차가 잠시 약세를 보이며 테슬라가 각광받지 않을까 했지만 탈중국에 실패한 테슬라가 이번 미국 내수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뿐 아니라 관련 부품과 소재까지 철저하게 배제하고 미국산으로 바꾸려는 조치를 취한 만큼 자율주행 택시로 선택된 아이오닉5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혁신연합 측은 기존 제도에서 전기차 72종이 보조금을 받았지만 규정 변화로 앞으로 70%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우려됐지만 미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 정확한 세부 사항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은 이미 탈중국화에 들어갔지만 테슬라나 다른 기업들은 중국 공장의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번 폭염으로 중국 공장이 멈춰 납품 차질의 가능성이 있는 반면 한국은 아직 100% 국내 생산이지만 미국 공장으로의 변화를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온 현대기아차는 미국 현지 생산 일정을 예정보다 더욱 앞당겨 GV70 전동화 모델을 연말부터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완성차 업체인 현대와 기아차의 경우 수혜 대상에서 일단은 제외된다고 하는데 현재 전기차 모델의 전량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오닉5와 EV6가 미국과 유럽에서 올해의 차에 선정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현대차는 지난 5월 미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제시해 전기차 생산에는 다소 시일이 걸려 그 사이에 매출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아이오닉5가 미국에서 자율주행 택시로 선정되며 오히려 그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이 투자한 자율주행 업체 모셔널이 미국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리프트와 라스베이거스에서 아이오닉5 자율주행 로보택시 카일링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는데 모셔널은 현대차 그룹과 미국 자율주행 업체 앱티브가 공동 투자한 자율주행 합작사입니다. 카일링 서비스를 시작하는 아이오닉5 로보택시에는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 레벨 4 단계는 차량 시스템이 상황을 인지 판단해 운전하고 비상시에도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번 서비스로 모셔널의 아이오닉5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는 리프트의 서비스망에 도입되는 최초의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가 됐으며 이번 자율주행 서비스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이루어집니다. 앱을 통해 차량 문을 열고 직관적인 디스플레이를 통해 주행 중 필요한 외부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상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합니다. 모셔널은 내년에 비상 운전자도 없는 완전 무인 레벨 4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하고 미국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인데 2018년부터 모셔널과 리프트가 선보인 자율주행 공유 서비스는 현재까지 10만 명 이상이 사용했고 이 중 95% 이상이 5점 만점에 5점을 부여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한 그린 리프트 최고 경영자는 아이오닉5 카일링 서비스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미래를 보여주는 엄청난 진전이라며 편하고 즐거운 자율주행차 설계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있어 선두 기업으로 알았지만 실상은 한국이 선두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자율주행 로봇이 이미 순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순찰 사각지대나 심야 시간에 생기는 빈틈 등 한계가 있지만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투입된 순찰 로봇 꼴리는 심야에도 순찰 업무가 가능하며 순찰 업무자를 불시에 맞닥뜨리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구성은 크게 주행부와 순찰 임무를 위한 임무부로 나뉘는데 주행부 주요 부품은 라이다 센서와 전후방 카메라, 위성 측이 시스템입니다. 라이더는 레이저 센서 빛을 발사해 그 빛이 돌아오는 것으로 주위 물체의 거리, 속도, 방향 등을 측정하는 장치로 주변 환경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후방 카메라는 장애물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고 위성 측이 시스템은 우주 궤도를 도는 위성을 이용해 지상에 있는 물체의 위치와 고도, 속도 등을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무부 주요 장비는 주변 영상을 촬영, 관제 통신에 쓰이는 CCTV와 측면 카메라, 그리고 순찰 중임을 알리는 LED 패널과 경광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 스스로 위치와 경로를 인식하며 산책로와 심야 골목을 순찰의 화면을 관제센터로 보내면 센터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원격으로 로봇을 제어하는 방식인데 5G 기술이 관제센터와 로봇 사이 통신을 돕는 형태입니다. 골리를 개발한 기업 만도에 따르면 해당 로봇은 행위는 물론 장애물을 피할 수 있고 20도 이상 경사도 오를 수 있으며 최고 시속 8km, 360도 회전 기능이 있어 사각지대 촬영 또한 가능하고 이를 충전 시 최장 6시간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이미 자율주행에 있어 그 가치를 증명해왔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인 만큼 아이오닉5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다른 차량으로는 대체가 불가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었지만 이 중 가장 중요한 건 기후 법안이 될 것으로 자율주행 쪽을 선택한 현대의 투자는 선견 지명을 넘어 제대로 빛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업계에선 현대차가 인플레 감축법에 대응해 내연기관 차량 판매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올해 2분기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SUV인 산타크루즈, 투싼, 산타페 등의 판매 비중은 75%를 초과해 전년 동기 대비 1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전동화 추세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앞서 미국 시장 내에서
아이오닉5의 뒤를 이어 아이오닉6 등의 판매를 준비하고 제네시스 EV 신규 라인업을 투입해 미국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미국 시장 진출에 엑셀을 밟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